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한풀연구과의 안수정 연구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과에서는 정말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고요. 아직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났던 산불의 뉴스 기사입니다. 피해 면적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난 산불만 해서 10만 헥타가 넘었고요. 사망자가 31명, 그리고 부상도 15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산불의 확산 속도가 시속 8.2km로 이제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빨랐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산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 강한 바람에 건조특보까지 겹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불이 번졌습니다. 이거는 불과 3년 전의 기록입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라고 해서 울진 삼척 산불과 강릉 동해 산불이 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합쳐서 최종 집계된 면적은 뉴스 화면에는 지금 초반에는 2만 4천 헥타라고 했지만 결국은 2만 헥타가 조금 넘는 면적이 그 두 산불을 합쳐서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3년 만에 역대 최대 피해 규모가 5배 정도 이제 상승한 건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산불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건조한 날씨와 엄청난 강풍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울진 한울 원전, 뭐 LNG 가스기지 이렇게 이제 이제 인공적인 시설물이 그리고 또 위험 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이런 그 위험을 받았던 그런 이제 심각한 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것도 올해 초반이었는데요. 빨리빨리 잊혀지긴 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의 400조 원 이상의 피해가 추정되는 이런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가를 위협했던 그런 산불이고요. 많은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예외적으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본은 조금 해양성 기후에 가깝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일반적으로 조금 적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큰 산불의 피해를 입은 그런 예외적인 한 해였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 발생이 연중 좀 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제 지적이 계속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면적도 4천 헥타가 넘는 피해 면적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도 연간 두세 건에서 지금 최근에는 2022년엔 11건,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6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기후변화를 좀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래에는 산불도 더 높아진다고 저희 국립산림과학원과 그 협력 연구에서 이제 그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미래에는 2100년도에는 재난성 산불이 1.57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산불 진화 체계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산림청을 중심으로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 소방청, 경찰청, 그리고 뭐 국립공원 이렇게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산불 현장 지휘본부를 차려서 그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비디오인데 이게 PDF다 보니까 좀 비디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났던 피해 지역이고요. 저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을 산불을 보는 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산불 예측은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전에 산불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산불 위험 예보,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 경로를 즉시 예측하는 산불 확산 예측,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요. 산불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상이고요. 기상이라고 하면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정도이고요. 대부분의 산불 같은 경우에 강풍에 의해서 이제 크게 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요. 여기는 지금 강릉시 남곡동 산불인데요. 지금 그 소나무가 이제 집 뒤편에 이제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이렇게 연료가 어떤 연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얼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산불 발생과 확산의 중요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산불 발생과 확산의 중요한 인자인데요. 특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향 경사와 그리고 상향으로 향하는 바람이 겹쳐질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산불 위험 예보를 담당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부터 5년짜리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산불 발생 위험 예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절한 시기에 경보를 발령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서 사람들이 조심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국가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발령할 때 이 산불 위험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으로 이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국가의 위기 경보 발령 기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서 공무원의 상한 근무요원 진화대, 공무원 등의 인력 배치와 단속 활동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군부대의 사격 훈련, 입산 통제구역의 입산 허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로 전화가 오는 민원인들은 군부대, 그리고 뭐 행안부, 산림청 본청, 그리고 지자체 이런 데서 많은 민원과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불 위험은 그 지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주요 인자로 나누어지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인자들은 지형의 고도와 방위, 연료의 그 종류, 그리고 기상의 온도, 습도, 풍속, 그리고 여긴 빠져 있지만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불 관련 환경 인자들을 종합해서 산불 위험 지수로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산불 위험 등급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다 그 부분을 모두 이제 뜯어 고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다 보니까 아직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현행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각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지금 현재 이미 그 서비스 되고 있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의 모습인데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각각의 픽셀로도 저희가 이제 지수를 제공을 하지만 행정구역상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산불 예방 작업이라든지 산불 대비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어디에서 이제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연평균 산불 위험 지수는 27에서 50일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가장 산불 위험이 낮은 곳은 제주도, 그리고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대구, 그리고 울산 지역입니다. 저희가 항상 많은 그 민원을 받는 부분은 정확도에 대한 건데요. 특히 기자분들은 정확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경북 의성 산불 발생 당시 산불 위험은 저희가 미리 제공했을 때 3월 전체가 산불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고요. 그리고 산불 발생 당일에는 높음 등급에 해당되었고요. 그리고 대형 산불 주의보도 발령을 했고, 그리고 추후의 분석 단계에서도 매우 높음으로 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 속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가 산불 위험 예보의 정확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산불 위험의 정확도는 약 0.7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 예측에서 중요한 그 지표는 재현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난 산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0.67 정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숫자가 좀 나오는데요. 산불이 실제로 난 것과 실제 그 예보한 것에 그 대조를 했을 때 지금 산불이 실제로는 나지 않았지만 산불이 난다고 예측한 건수가 15,000건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약간 과대 예측을 해서 그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예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인자들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상청의 찬학 기상 예보를 적용하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기상 예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찬학 기상을 반영한 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최신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또 예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빠뜨렸는데, 저희가 인자 중에서도 연료 습도와 그리고 산불의 99% 이상이 인위적인 인자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인자를 반영하는 것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친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산불 위험 검색 기능이라든지 산불 위험 예측 보고서를 자동 생성한다든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분석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이런 기능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정확도를 88%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산불 확산 예측입니다. 산불 확산 예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불 확산 예측은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주민 안전 대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울진군은 2022년도에 실제로 제공했던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에 몇 시간 후에 울진군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확산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월 산불은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산불이 워낙 규모가 컸고요. 사실은 저희가 3월 산불에는 좀 그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옛날 그림밖에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산불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화선을 탐지하는 데 자체만 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서, 그리고 산불 확산 예측까지도 좀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그 산불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타원형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서 타원형 모델을 적용했을 때 결국은 결과적인 이런 산불의 전체적인 폴리곤이 예측이 되는데요. 산불 확산 예측의 정확도는 지금 기존 모델 기준으로 굉장히 낮게, 아직은 50%가 안 되는 정도로 약 0.18에서 0.49 정도로 낮게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해 초의 결과이고요. 정확도를 산출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은 약간 좀 맞추기 어려운,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면적이 겹쳐져야만 그것을 맞는 예측으로 이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로 확산되는 방향과 면적은 대형 산불의 경우 81%의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모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겹쳐지는 면적까지도 더 일치도가 높아지도록 해서 2027년까지는 정확도 85%까지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서 산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최적화하는 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그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반 산불 확산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약 0.61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0.61 정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불 확산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또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화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 그리고 산불이 나기 전에도 어떤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산불 확산이 적어지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탐지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때는 드론도 날릴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헬기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군 비행기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산불 화선을 탐지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 그 시간차가 있는 결국 위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다중 산불 화산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또 헬기 그리고 또 더 높은 고도에 있는 중고고도 드론 그리고 소형 위성 그리고 농림 위성까지도 다 이제 동원을 해서 시차가 가장 적고 굉장히 촘촘한 시간 해상도를 갖는 그런 산불 화산 탐지를 하고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산불을 예방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산불 피해액이 최종 집계된 것이 1조 81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구비만 하면 1조 8,800 잠깐 조금 어렵네요. 뭔가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1조 8,800 네, 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그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로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산불을 보는 눈으로서 더 정확하게, 더 일찍 예측하고 더 알기 쉽게 제공해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